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무거운 습기가 인천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정연은 땀에 젖은 블라우스를 손으로 훑으며 출국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었죠. 검은색 캐리어의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후 첫 번째 공식 해외 일정이었어요. 미국 국방안보 포럼에서 평화유지작전 사례 발표를 위한 연사로 초청받은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 앞을 지나며 정연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향수병들과 액세서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전에 민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짧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런 작은 선물들을 사다 주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은 엄마 왔다 하며 달려와 안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따뜻한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채우게 되었어요. 정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미국 잘 다녀올게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로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소통조차 어색해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비행기에 탑승한 정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멀어진 아들과의 관계. 민호는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 달콤하게 불러주던 엄마라는 말은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승무원이 건네는 따뜻한 물수건을 받으며 정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저녁 식사를 받았지만 정연은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할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사례와 동해 평화유지작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 했지만 자꾸만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멀리서 바라본 아들의 뒷모습, 대기업 취업 소식을 전화로만 들었던 그날 밤,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뜸해진 연락들. 아들이 자신의 군인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정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연은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거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웅장했지만 어딘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정연은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긴 줄에 서면서 그녀는 가방 안에서 초청장과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입국 심사 대기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다른 승객들을 보며 정연은 자신도 곧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이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중 일부는 따로 불려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선 정연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권과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심사관 샌디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화면을 응시하는 샌디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샌디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국방안보 포럼에서 평화유지작전 사례 발표를 위해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정연은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샌디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몇 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정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죠. 국적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 방문 목적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초청장과 신분증명서, 그리고 발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군 경력 같은 건 오히려 입국의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샌디는 냉정하게 말하며 빨간색 스티커 하나를 여권에 붙였습니다. 입국 거부 결정입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서 기다리세요. 정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정식으로 초청받은 국제 행사에 참석하려다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받은 대기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대기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정연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주위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승객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고 모두들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자리에 앉은 공항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가 정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요즘 여자들이 군대까지 가는 시대라니 참 별일이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요즘 엄마가 장군이래? 그 아들이 참 불쌍하겠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 순간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아들 민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미국 항공사 본사 임원진들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에피타이저들이 놓여 있었고 대형 창문 너머로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 부장님, 이번 아시아 노선 확장 프로젝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본사 마케팅 디렉터 제임스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분석 부분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많았죠. 민호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라운지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버들이 조용히 오가며 빈 잔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자리가 익숙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이런 비즈니스 미팅을 수없이 경험해 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 부장님, 본사 운영총괄 부사장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가족 배경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별 뜻은 아니고요. 마이클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만 아시아 비즈니스를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다거나 그런 건덕지가 있으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라도 뒷조사 들어가야죠. 제임스가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니까요.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와인잔을 입에 댔어요. 사실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정연이 군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을 회사 동료들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냥 공무원이라고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군복 입은 모습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평범한 어머니들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는 항상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봐, 혹시나 어머니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누가 공항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있을까?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여보세요? 장민호 씨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공식적인 톤의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 관리소입니다. 긴급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유정연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왜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대기 중이신데 응급연락처로 귀하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가족관계가 맞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니.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국 임원들이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끔씩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죄송하지만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기 기록에는 분명히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민호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마 동명이인이거나 실수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를 모른다고 해버렸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스팸 전화였나 봐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공항 어딘가에서 혼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다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아시아 시장 확장건, 민호는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까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방금 전화 통화가 실수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 방향을 바라보며 민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혹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닐까? 하지만 이미 모른다고 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기도 어색했어요. 민호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공항 대기실에 앉아있던 정연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입국 심사관 샌디는 다시 나타나 더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연의 옆자리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승객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유정연 씨, 샌디가 서류를 들고 다가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가 확인 결과 입국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곧 경찰차를 불러서 공항 밖으로 모셔드릴 예정이에요.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초청받은 연사입니다. 필요하다면 포럼 주최 측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건 이미 확인했어요. 샌디가 비웃듯 말했죠. 하지만 당신의 군 경력과 현재 신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위급군 출신이 갑자기 민간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수상해요. 주위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정연과 샘디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다른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이 똑바로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며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동해 평화유지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수훈자입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안보 포럼에서 발표하기 위해 정식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샌디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혼자서 이런 식으로 입국하려는 건가요? 보통 그 정도 급이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오지 않나요? 정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녀도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올 수도 있었지만 저녁 후 첫 번째 활동이니만큼 조용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공식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주위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정연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시선들이 정연에게는 더욱 큰 굴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뒤편에서 한 여성이 놀란 듯 일어섰어요. 동양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정연을 보자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혹시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때 지휘하셨던 유정연 장군님 맞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어봤어요. 정연은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클로이 박이라고 해요.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연락관으로 근무했었거든요. 클로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백령도 훈련 영상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죠. 그때 북한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신 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샌디는 이미 입국 취소 도장을 정연의 여권에 찍어버렸고
국방포럼 측에도 불참 통보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클로이가 아무리 정연의 신분을 증명해줘도 행정 절차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샌디가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규정상 번복할 수 없어요. 정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수치심은 더욱 컸어요. 클로이는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존? 나 클로이야. 지금 LAX에 있는데 정말 큰일 났어. 유정연 장군님이 입국 거부당하셨어. 응, 그 유명한 백령도 작전 지휘관 맞아. 지금 당장 누군가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아들 민호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야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 호텔 라운지에서는 민호가 여전히 미국 임원들과 미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를 거부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어머니가 정말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장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어머니와 관련된 연락일까봐 두려웠거든요. 대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속에 넣어버렸어요. 공항 대기실에서는 경찰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민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로이는 여전히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잘 닿지 않았어요. 정연은 그런 클로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하지만 정연의 마음속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위성 직통 전화기.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항 대기실의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드디어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히스패닉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정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연 씨, 입국 거부 결정에 따라 즉시 공항을 떠나셔야 합니다. 중년 경찰관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여권과 탑승권을 회수하겠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클로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한국의 저명한 장군 출신이시고 이번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거라고요. 클로이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입국관리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항의가 있으시면 정식 채널을 통해 해주세요. 정연은 조용히 여권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은 위성 전화기가 손에 닿았어요. 그것은 특별한 임무 수행 중에만 사용하는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샌디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권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행 항공편으로 즉시 출국하셔야 해요. 정연은 여권을 건네는 대신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작고 특수한 모양의 기기를 보며 궁금해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정연, 무슨 일이야? 상대방은 영어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즉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카엘, 나야. 정연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부탁 하나만 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카엘 제라드는 미국 연방항공청 부청장이자 정연과 함께 여러 국제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했던 오랜 동료였어요. 그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LAX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미카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했어. 국방포럼 연사 초청을 받고 왔는데 심사관이 내 신분을 의심하고 있어. 정연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과 샌디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정연의 전화 통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위성전화기라는 특수한 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 유정연. 너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그 전화기 사용하고 있는 거야? 미카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카엘이 급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 30초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알겠어. 지금 즉시 조치하겠어. 미카엘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정연, 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5분 후에 상황이 바뀔 거야. 전화를 끄는 정연은 위성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샌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공항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승객과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항 보안 등급이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며 긴급 보안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공항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항 직원들은 급하게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샌디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공항관리사무소에서 급하게 달려온 관리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샌디에게 다가갔습니다. 샌디, 지금 즉시 유정연 씨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해야 해요. 연방항공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샌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를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라고 하네요. 정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미카엘이 이렇게 큰 조치를 취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클로이가 정연에게 다가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정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요. 하지만 정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면 분명 언론의 관심을 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호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대기실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돌아가려고요. 정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소란을 피웠네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정연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비상 상태에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뒷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민호를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자신 때문에 또 한 번 곤란해하지는 않을까?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계속하던 민호는 갑자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상공을 여러 대의 헬기가 공항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뉴스 헬기 같아 보이기도 했고 정부 기관 소속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마이클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LAX의 비상사태가 발령됐네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고 해요.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비상사태라니. 혹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까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를 거절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나와 있나요? 민호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어요. 보안상 문제라고만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마이클이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 후배인 김대리의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대리? 부장님, 큰일 났어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뉴스요? 무슨? 민호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LAX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이 입국 거부당했다가 갑자기 공항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혹시 부장님 어머님 아니세요?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임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유정연 전 중장님 맞죠? 뉴스에서 이름도 나왔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한국 언론들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가 미국 임원들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뉴스까지 나왔다면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사실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LAX에서 문제가 생긴 그 한국인 여성이 제 어머니입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와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장군 출신이라고 하셨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임스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곧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네요.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 동해 평화유지 작전. 와, 정말 대단한 경력이에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공항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마이클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민호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민호는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마다 어머니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은 미국 입국관리소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국제적 망신이다. 미국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민호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택시가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경찰차들과 소방차들이 공항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고 뉴스 취재진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맴돌고 있었어요. 손님, 공항 입구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민호가 급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터미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어봤어요.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안상 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쪽 임시 안내소로 가보세요. 민호는 안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하고 답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유정연 씨와 관련해서 온 분이세요? 안내소 직원이 민호를 보자마자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들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아까부터 유정연 씨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민호는 순간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온 전화를 거절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현재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안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걱정이 컸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전화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바로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더욱 조급해졌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활주로 한편에서는 정연이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한 후 나타난 연방항공청 고위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지만 정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소동이 벌어졌고 이 모든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민호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 분명했거든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관리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소동이 벌어졌네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포럼 주최 측에서도 간절히 참석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정연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정연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연락했을 때 자신을 모른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을지,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연은 터미널 뒤쪽 직원 전용 출구로 향했습니다. 언론과 구경꾼들을 피해 조용히 나가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출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였거든요.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정연에게 달려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을 뚫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다시 한번 불렀지만 정연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정연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언제 이후로 민호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줄곧 어머니라고만 했는데,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요. 정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민호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냉정했던 아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호야. 정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정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전화 왔을 때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를 모른다고 했어요. 정연의 가슴이 찡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정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호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도요. 정연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아들인 저만 모르는 척했어요. 민호는 정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정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다시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정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정연이 보니 오래된 손뜨개 인형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니? 정연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든 거죠? 엄마가 아직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정연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인형은 자신이 전장에서도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거든요.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백령도에서도 그 작은 인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늘 이걸 가지고 다니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호가 인형을 정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인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소중했다니. 정연은 그 인형을 받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이 인형 덕분에 엄마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어. 내가 만들어준 이 작은 인형이 엄마의 부적이었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정연을 껴안았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안아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돌아가요, 엄마. 민호가 정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모시러 왔어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연은 한참을 그렇게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놓쳤던 모성의 감정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민호야. 정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군인이 아니라 내 엄마로 살고 싶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과 클로이가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공항 전광판에 입국 거절 취소 마이너스 유정연 씨 정상 입국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클로이가 직원들을 설득해서 국빈 대기실을 준비했다고 안내했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정연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과 함께요. 사흘 후 로스앤젤레스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안보 포럼이 예정대로 개최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포럼은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컨벤션 센터 로비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보안 요원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정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평소 입던 정장이나 군복 대신 정연은 깔끔하고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정중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딘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정이었거든요. 장군님, 오늘 한복을 입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군인 유정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민호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발표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연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긴장되니? 아니에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약 500명의 청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국의 국방장관들, 군 간부들, 학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모든 시선이 정연과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정연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백령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동해 평화유지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신 유정연 전 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정연은 단상에 혼자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선 정연은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도 어머니를 향해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연입니다. 정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며칠 전 공항에서 벌어진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저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동해에서, 그리고 해외 평화유지작전에서도 말이죠. 그 모든 작전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정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로서는 많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청중들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오랫동안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평범한 어머니들과 달리 항상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이 아들이 달려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었어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성공보다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큰 승리였습니다. 정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바로 연방항공청 부청장 미카엘 제라드였습니다. 그는 정연을 향해 격려를 보냈어요. 유정연 장군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미카엘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장성들, 국방장관들, 학자들이 모두 일어나 정연에게 경례를 보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정연은 경례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정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와 아들이 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연과 민호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각국의 여성 군인들이 정연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클로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정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군인 유정연이 아니라 민호의 엄마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런 자리에 서겠어요. 아들과 함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랑스럽게요.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연을 환송하러 나온 군 관계자들까지
하지만 정령과 민호는 그런 인파를 피해 조용히 별도 출구로 나왔어요. 더 이상 큰 소동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공항 밖에는 민호가 직접 운전해온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평소 민호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였습니다. 정연은 조수석에 앉으려 했지만 민호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뒤에 앉으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민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앞에 앉을게. 정연이 대답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뒤에 앉아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정연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운전석에 앉으며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집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 들르고 싶은 곳 있으세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집으로 가자. 너무 피곤해. 정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 안은 편안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정연은 며칠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니? 정연이 고개를 들어 물어봤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것이요. 친구들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도 엄마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도 내 입장이 있었을 거야. 이해해.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엄마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들인 저만 외면하고 있었어요. 차가 한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사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너와 멀어지는 게. 민호가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거든. 너와 함께 할 시간도 평범한 엄마로 살 기회도. 정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점점 멀어지니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 민호는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뒤돌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아쉬웠지. 정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민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회사에서도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든지요. 고마워, 민호야. 정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정연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정연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최근에 배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로 준비해 볼게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정연이 저녁 후 조용히 지내기 위해 구입한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정연이 직접 가꾼 작은 화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엄마가 이런 꽃들을 키우셨구나.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취미로 시작했어. 의외로 재미있더라. 정연이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집이 최고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안방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할게요. 민호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어요.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는데 이제는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식탁에는 정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 솜씨는 그저 그랬지만 아들이 직접 해준 음식이라는 게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맛있다. 정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는데.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니까 무리하지는 마. 정연이 대답했어요.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호의 말에 정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름비가 그친 후 나타나는 선명한 무지개였어요. 엄마, 무지개 보세요. 민호가 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연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난 참 멀리도 돌았구나. 정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같이 천천히 걸어가요, 엄마.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군복 대신 일상 속 엄마로요. 차가 천천히 석양을 받으며 한강을 따라 달렸던 그 순간처럼 이제 그들에게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지개를 바라보며 정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 좋은 날이구나. 그 말과 함께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